당신에게 멘토가 없는 이유. 네, 이것도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많은 직장인들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얘기하세요. 저는 멘토가 없어요. 우리 회사에는 멘토를 정말 절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모든 직장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외국계 기업, 막 진짜 유명한 외국계 기업, 진짜 뭐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공기업, 삼성, LG 같은 대기업, 뭐 스타트업, 뭐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다니는 회사에만 멘토가 없구나. 그런데 직장인들 다 멘토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다니는 회사가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멘토를 못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멘토를 못 찾는 이유는 뭐냐? 모든 면에서 완벽한 멘토를 찾아요. 인성도 너무 좋고 일도 너무 잘하고 막 그런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다. 제가 40년을 찾아봤지만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 멘토를 여러 명을 두고 배울 거를 한 가지씩 배우면 다 멘토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도 돌이켜보니까 저도 뭐 중견기업도 다녔고요. 요즘은 스타트업이라고 하지만 예전엔 벤처기업이라고 그랬거든요. 벤처기업도 다녔고 외국계 기업, 다국적 제약사도 제가 다녔습니다. 근데 저도 회사에 멘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모든 걸 완벽한 멘토를 제가 찾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멘토를 찾으려고 노력을 안 해요. 지금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멘토가 없대요. 그럼 멘토를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아무것도 안 했답니다. 그냥 이렇게 싹 보니까 없다라는 거죠. 싹 보면 다 없어요, 여러분. 싹 보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찾아야지. 정말 이 사람은 괜찮다 싶으면 찾아가서 물어보고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얘기하고 싶다. 난 당신에게 피드 포워드를 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 사람이 멘토가 되는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코칭 프로그램, 뭐 원더우먼 프로젝트, 나비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항상 멘토 인터뷰라는 과제를 줍니다. 근데 그 과제를 하면서 멘토를 찾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멘토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멘토가 있는데도 저 사람은 나의 멘토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쩌면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멘토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사님, 그분이 여러분을 지금 트레이닝 시키고 더 크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멘토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좀 하드한 멘토링을 받으실 때는 그 던지는 공을요 딱 받으셔야 돼요. 제가 여기 피구와 같다 이런 얘기는 안 썼네요. 지지는 피구와 같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피구할 때 공을 자꾸 피하면 계속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공을 내가 딱 받으면 이제 공격수로 전환이 됩니다. 이사님이 던지는 공을 딱 받아가지고 스매싱을 그냥 이사님께 확 날리시면 여러분 이제 공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멘토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제가 주옥 같은 얘기 써놨네요. 여러분 또라이 총량의 법칙 아시죠? 모든 조직에는 또라이가 있다. 저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회사에는 멘토가 있다. 멘토 총량의 법칙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꼭 멘토를 찾는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만둘까 버텨볼까 고민한다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민하시죠? 야, 그만둘까? 좀 더 버텨볼까? 네, 이런 고민 저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한번 이 질문에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세요. 나는 실제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유능하지 않은데 내가 운이 좋아서 지금 이 자리에 올랐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너는 참 이런 거 잘해. 그럼 아니야. 내가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5개의 질문에 예스를 하시면요. 이런 분들은 가면증후군에 걸려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면증후군은 뭐냐? 나의 성공이 노력이 아니라 운으로 얻어졌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면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너무 열심히 일해요. 회사에 꼭두 새벽에 가고요. 늦게까지. 왜냐하면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이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여성분들이 와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가면증후군에 걸린 건 아닐까. 나털리 포트만이라는 배우 아시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분은 하버드를 졸업하셨고요. 5개 국어에 능통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하버드에 들어간 게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서 나는 그걸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엄청나게 어려운 과목을 들으면서 내가 멍청한 여배우란 얘기를 안 들으려고 노력했다. 여러분, 이런 나탈리 포트만 같은 엄친딸 능력자도 이 가면증후군에 걸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얼마든지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면증후군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제가 3가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면증후군에 걸렸을 수 있겠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코칭하다 보면요, 정말 우기는 사람 너무, 저는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가면증후군 걸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뭐 내부 지지자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멘토, 나를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이게 정말 내 잘못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피드백을 해주고 나의 어떤 정서적인 것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지원자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성공과 실패를 기록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공을 했는데 이건 운이야. 근데 기록을 하다 보면 이게 정말 운인지 내가 한 노력의 결과인지 여러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를 찬찬히 기록하면서 실패의 원인은 뭐였는지, 성공의 원인은 뭐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셔서 가면증후군으로부터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체크리스트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나는 승진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생각해서 승진을 주저한 적이 있다. 친구들이, 동료들이 야, 너 저거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야,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 이런 거 못해 라고 거절을 한 적이 있는지, 네. 상사에게 내가 승진에 필요한 이런 게 필요한데 저 이런 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은 증후군이 또 있어요, 여러분. 왕관증후군, 그 가면증후군만 있는 게 아니라 왕관증후군에 걸려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요. 왕관증후군 뭐냐? 내가 이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히 일하면 누군가 내 머리에 왕관을 씌워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왕관증후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의 직장 생활을 돌아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놔두죠. 왕관은 절대 씌워주지 않습니다. 왕관은 누가 쓰느냐? 왕관을 가져와서 자기 머리에 이렇게 딱 쓰는 사람이 왕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중심의 사회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까 뭐 영향력, 정치력 이런 얘기도 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거를 얻고자 하는 노력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여러분 왕관을 절대 쓰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리더와 팔로워가 있습니다. 누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 모든 직장인들 단 한 명도 빼지 않고 팔로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그러니까 리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월급을 더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도 그런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네, 저는 리더십 연구자이기도 한데 정말 제가 궁금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선배 연구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봤습니다. 화이트홀 스터디라는 게 있습니다. 화이트홀 연구. 이 런던에 가시면은 화이트홀 지역이 있대요. 거기가 이제 관공서가 많은 지역이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혈관 질환의 유병률과 사망률을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혈압 같은 걸로 얼마나 유병률, 병이 일어나느냐, 사망률, 죽느냐 이런 것들을 검증을 했습니다. 1, 2차 연구로 진행이 됐고요. 아주 장시간 동안 대규모의 연구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연구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공무원의 직급과 사망률이 강력한 연관이 있었어요. 네, 낮은 직급이, 높은 직급이 더 그러면 많이 죽느냐? 반대였어요. 낮은 직급의 사망률이나 유병률이 3배나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언젠가요? 네,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 갑자기 월요일 오전에 미팅 자료 리뷰하자 그러고,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 스트레스, 긴장, 명료성의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낮은 직급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위 증후군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졌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당신이 리더가 되면 팔로워보다 스트레스를 훨씬 더 적게 받을 수 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은 주로 이 3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리더가 되면은 미래에 대한 예측권이 훨씬 높아집니다. 왜 그래요? 정보를 더 많이 갖게 되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정보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죠? 미래를 잘 예측할 수 있고요. 또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황에 대한 통제권이 없을 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내가 뭔가를 통해서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고 느끼면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환경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다 스트레스를 받는데 리더가 되면은 정말 어디 뭐 이상한 데로 발령을 받거나 물론 뭐 신사업에는 갈 수 있겠지만 말단 직원보다 새로운 환경에 처할 확률이 훨씬 낮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리더 뭐 팀장 그 쥐꼬리만한 팀장 수당 받으면서 스트레스 받느니 나는 그냥 가늘고 길게 팀원으로 가고 싶어요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리더의 위치에도 한번 꼭 도전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인간 체크리스트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이거는 약간 워킹맘에 특화된 그런 체크리스트인데 제가 이제 14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안식년을 한 1년 반 정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꿈이 그런 거였죠. 백화점 문화센터에 가고 막 브런치를 우아하게 즐기고 그러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다. 해보니까 재미가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아이의 그 밥 모임 너무 시간이 안 가요. 그리고 집에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부르시면 안 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 직장 다닐 때는 회사 일 때문에 못 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100점을 맞아오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거는 아이 점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에 정말 예스가 많다면 여러분은 일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분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워킹맘 중에 내가 회사 그만둘까? 내가 아이를 더 잘 키워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신 분이 있다면 이 체크리스트에 예스를 하신 분은 아이를 잘 키운다고 절대 내가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제가 연구 자료를 다 검토해 본 결론은 뭐냐? 엄마가 워킹맘이냐 전업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아이에게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집에서 전업맘인데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서 아이에게 제대로 못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절대 아이를 위해서 내 커리어를 포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재고하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분 샌드버그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제 커리어는 사다리가 아니라 정글짐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사다리는 위로만 올라갈 수 있죠. 정글짐은 옆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정글짐 커리어를 쌓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로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도 가고 약간 쉬기도 하고 지속 가능한 커리어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사다리에서 내려오셔서 정글짐 커리어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아까 뭐 리더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전은 하셔야죠. 도전은 하셔야 되지만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은 나는 끝난 거야. 나는 이 회사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 이런 생각은 절대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제 책 35 출근하기 싫어졌습니다에 제가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 도약하는 방법에 대한 3가지를 써놨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에서 성공 사례를 만드셔야 돼요. 많은 직장인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내 사업이 아니라서 그렇지 내 사업이면 훨씬 잘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수많은 직장인들을 보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성공 사례를 못 만드신 분은 밖에 나와서도 성공 사례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성공 DNA가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어야 내 사업에 대해서 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앞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여기서 뭔가 씨앗을 발견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저는 헤드헌터도 일했고 홍보팀에도 일했고 영업팀에서도 일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의 씨앗을, 경험의 씨앗을 가지고 내가 회사를 나가면 뭐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자, 3번째, 회사를 다니면서 사이드 프로젝트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엔잡러가 될 수 있다라고 써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왕반대합니다, 여러분. 스마트 스토어로 수익을 내기도 어렵기로 써니 모든 제품이 다 똑같이 들어있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차별화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문성, 그걸 가지고 뭐 강의를 한다던가 책을 쓴다던가 어떤 프로젝트, 뭐 코칭 프로그램을 만든다던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네, 요즘은 그런 그 플랫폼도 많잖아요. 뭐 탈링도 있고 뭐 스몽도 있고 이런 데 한번 나의 어떤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강의나 뭔가를 올려놓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단단한 마음을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미국의 여성 국무장관들이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내는 비결이 이것입니다. 네, 콘돌리자 라이스와 메릴린 올브라이트는 이것 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잘 모르시겠죠? 두 번째, 미국의 네이퍼빌 센트럴 고등학교라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욕을 시켜가지고 성적이 대폭 향상이 됐어요. 세 번째, 미국 클리브랜드 주립대학에서 연구를 했더니 이것을 규칙적으로 하는 직장인은 연봉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에 민감하시죠? 네, 저에게 찾아오셔서 연봉 협상의 비결을 묻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걸 하면 연봉을 올릴 수가 있어요. 뭘까요? 운동입니다, 여러분. 운동.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접니다. 네, 다들 놀라시네요. 네, 제가 오늘 근육을 감춰서 그렇지 여러분. 저예요. 이 애플입이 보이시나요? 접니다.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헬스 트레이너 자격증이 있는 여자예요. 네, 생활 스포츠 지도사라고 합니다.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전공 과목은 보디빌딩. 제가 이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예, 제가 이제 2015년에 1인 기업가로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됐는데 그때 각성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나는 이제 기댈 곳이 없다. 여러분 회사를 다니면 여러분이 아파서 출근을 못하면 그 일을 누군가 대신해 줄 사람이 있죠. 저는 1인 기업가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못하면 누군가 대신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파서 이 강의에 못 왔다. 여러분들 다 난감하셨겠죠? 예. 이 강의를 누구도 대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키워야 되겠다. 체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1인 기업가가 되면서 제가 곧 상품이라는 각성을 했습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론 성형수술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외모가 얼마나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헤드헌터로도 일했잖아요. 항상 사전 면접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마케터로서 마케터처럼 보이는가? 예, 이 사람이 CFO 같은 이 애티튜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외모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제가 또 많은 선생님들이 꾸며주셔서 제가 이렇게 보이지만 예전에는 절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기로 운동을 하게 됐고요.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자신감도 생기고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뛰어들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하이찬 트레이너가 저한테 프로필 사진을 찍어봐라. 이렇게 미끼를 던집니다. 제가 그거를 덥석 물었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여기 여러분들 너무 놀라실 것 같아서 복근 사진은 제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 그때 이렇게 복근도 생기고 네, 아주 열심히 운동을 했고요. 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코칭 프로그램에 접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필기 시험 보고 실기 시험 보고 연수까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운영하는 그 여성 리더십 코칭 프로그램 원더우먼 프로젝트에서는 저희가 6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데 한 달 동안 운동과 식이에 대한 책을 읽고요. 3주 동안 식이요법을 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먹은 걸 다 카톡방에 사진 찍어서 다 올려요. 그리고 같이 운동을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만나서도 하고 온라인에서도 운동 인증샷 같은 걸 올리고 그러면서 여성들이 많이 변화하는 걸 저는 느꼈어요. 여성 직장인들이 많이 공격받는 포인트가 헝그리 정신이 부족하다, 지구력이 약하다. 저는 절대 정신력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체력의 문제예요. 체력을 키우면 정신이 강해집니다. 이미 또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놨어요. 자신감을 북돋우는 그 무산소 아령 운동 같은 거 있죠? 덤벨 운동 이런 것들이 되고요. 불안이나 우울을 낮추기에는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우울하시고 불안한 분이 있다면 밖에 나가서 걸으세요. 그러면 잠재울 수 있습니다. 저인 걸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슬프지만 다음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육이 튼튼한 여자가 되고 싶어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금융통장을 보면 막막한데 근육통장을 보면 너무 든든하다. 네, 여러분 재테크 너무 관심 있고 내 통장 막 관심 있는데 사실은 이분 얘기하시는 거는 내가 채워야 될 거는 근육통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체력이 좋잖아요. 사람들에게 되게 다정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고 이해하고 이러는 게 엄청난 체력이 소모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평화롭게 여유롭게 하고 싶다면 체력을 키우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코로나 시대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도 올 거고 근데 사실은 또 다른 전염병이 우리를 또 엄습해 올 거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일하는 방식이 많이 바꿀 거라는 전망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여러분 이상적 근로자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이디얼 워커라고 하는데 이 산업혁명 시대부터 회사에서 원하는 근로자의 원형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 회사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
밤 늦게까지 일하고 아침 일찍 나오고 주말에도 뭐 나오고 휴가도 없이 일하는 사람이 모든 회사가 원하는 이상적인 근로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일하기를 바라세요? 안 바라시잖아요. 특히 여성과 젊은 세대, 밀레니얼 세대라고 얘기하죠. 이런 분들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는 회사 생활을 그냥 포기했어. 안 할 거야.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런 분들도 앞으로는 기회가 올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여러분 재택근무 해보셨죠? 예. 앞으로는 재택근무가 완전히 활성화가 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5일 중에 뭐 3일은 재택을 하고 이틀은 출근을 하고 뭐 이렇게도 될 거고요. 기업들이 이미 재택근무의 효율성을 확인을 했고, 여러분 뭐 임대료라던가 어떤 그런 운영 비용을 얼마든지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디서든 그냥 성과를 만들어내는 인재를 기업이 원하게 될 겁니다. 그 베스트 바이라고 하는 미국의 전자제품 소매 업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ROWE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이건 뭐냐? 어디서 어떻게 일하든 그냥 성과만 만들어내면 된다. 이런 이론입니다. 근데 이 ROWE를 활용하는 직원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직장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코로나가 이제 올해 좀 종식되기를 바라지만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기업의 판이 바뀌고 일하는 방식의 판이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직장 생활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더 슬기롭게 할 수 있고 경이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50분 동안 경이롭고 슬기로운 직장 생활의 비밀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 얘기를 한번 믿으시고 속는 셈 치고 생활에서 몇 가지는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팀장하고 상사하고 면담도 한번 요청해 보시고요. 나의 경력 가치가 어느 정도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그 재테크 하느라고 막 머니 로드맵 이런 거 막 그리시잖아요. 내가 뭐 언제 얼마 벌어서 은퇴할 거다. 커리어 로드맵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직장 생활을 언제까지 할 거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을 할 거다. 이런 것들을 만드시게 되면 직장 생활이 훨씬 의미 있어집니다. 여러분 2,5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이 30억 원의 자산가의 금융 수익과 같다는 말 꼭 기억하시고요. 직장 생활 슬기롭게, 경이롭게,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